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권력은 언제나 끝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제 없는 독재 권력은 언제나 망했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니 어쩌면 민주당도 이번 대선을 끝으로 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에 불복하고 대법관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의 뒤를 이어서 권한 대행을 이어받아야 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해서 사표를 내게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판사들과 대법관들에 대한 경고 내지 협박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사퇴론으로 쏠리는 관심을 돌리기 위한 국가기능마비 시도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정당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파기환송시키면서 사실상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이 아직 유죄를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시간 싸움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대한 선고 날짜를 앞당겨서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이나 남긴 시점에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후보를 사퇴하고 다른 후보를 선출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을 조기에 선고한 것은 선고를 지연시켜서 대선 이후로 연기했을 때 불러올 국가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대법원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선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파기환송심이 한 달 이내에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고 대선에서 승리해서 이재명의 죄를 모두 덮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자정 능력이 없어진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소집한 비상의총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윤석열 사법 내란,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명백한 선거 개입, 집단적 내란 준동, 내란 수괴 최후 카르텔 커밍아웃, 이런 온갖 험악한 용어들을 동원해서 대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유리한 선고를 했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더니 사법부가 제대로 된 선고를 하자 그야말로 지금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 이후 당황한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이 곧바로 대선 후보를 절대로 교체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사법부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조성래 수석 대변인은 후보 교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를 결코 흔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 그런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170명 전원이 단일 대우로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입장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해먹기도 참 극한 직업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로 계획된 이재명의 민심경청 투어 일정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이재명이 전과 4범 이외에 또 다른 범죄로 사실상 지금 전과 5범이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재판 때문에 모두 알아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생경청 투어가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김민석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규정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입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입법권을 가지고 이재명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SNS에 올린단 말입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을 무시하기 위해서 법까지 개정하겠다는 건데 국민을 완전히 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은 SNS에 국민이 이긴다, 이재명도 민주당도 흔들리지 않는다, 조희대와 한덕수가 대선 개입과 먹튀 출마로 짜고 쳤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김민석은 또 대법원의 판결을 윤석열 사법 내란, 이렇게 표현하면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대선까지 어떤 부정적 최종 결론도 안 나온다라고 지지층을 다졌습니다. 사법부를 또다시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인데 완전히 막가자는 것이고, 이 정도면 사실상 반란입니다. 사법부는 반드시 대선 전에 이재명의 파기환송심을,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선고를 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이런 놈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나라를 말아먹는 것은 그야말로 한순간일 것입니다. 박찬대도 당연히 거들고 나섰습니다. 박찬대는 의원총회에서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계속 사법 쿠데타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스피커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SNS를 통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내란 준동, 쿠데타 이렇게 경쟁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능력 없는 것들이 이재명의 등에 올라타고 억지로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재명이 낙마할 것 같으니까 지금 앞뒤 안 보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가결시킨 뒤 어젯밤 본회의에서 회부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사표 제출로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이름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습니다.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 내란 행위를 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하게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적어 넣은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대행의 사퇴로 자정부터 대행직을 이어받았어야 했는데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서 이제 이주호 교육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탄핵을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판사고 대법관이고 이재명을 건드리면 모두 탄핵하겠다는 얼음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이재명의 후보 사퇴 요구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여론을 탄핵에 대한 비난에 집중하도록 관심을 돌리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후보 사퇴 내지 후보 교체론에 불이 붙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이 비난받을 거리를 만들어서 몸으로 맞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대선이 1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사람을 탄핵을 하고 또 대선 선거 부정을 감시해야 할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국가마비 시도이고 반역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비난은 결국은 이재명에게 집중될 것이고 국민들의 반발은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 같은 국민들의 반발은 결국 대선 이전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압박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벌써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대법원 판결 직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 더군다나 국가 최고 권력을 꿈꾸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미디어 연대도 성명을 통해서 대법원이 그간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되살리는 역사적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고 크게 환영한다. 이재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후보직을 고수하는 것은 사법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이재명의 사퇴 여론과 개딸들의 이재명 지키기가 충돌할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은 더욱 결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탈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벌써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만 비난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가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11일 이후에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폭망을 하게 되는데 순전히 민주당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은 절대로 후보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이 복잡하지 않고 대법원이 빠른 선고를 원하고 있어서 최후 변론을 하는 재판기일 1회 이후 바로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주 안으로 이재명에 대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법에서 선고만 하게 되면 대법원은 바로 확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서울고법에서 2주 안으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려준다면 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충분히 최종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그럴 시간은 되는 것입니다. 대선 이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선거 과정 내내 이재명의 정책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만 부각될 것입니다. 대선 이후 재판이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은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입니다.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은 다른 후보들로부터 범죄자로 규정될 것이고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우클릭 행보를 하면서 억지로 쌓아놓은 중도층 민심은 하루아침에 이탈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영 간 분열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은 하루라도 빨리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어야 됩니다.
법원에서 신속한 파기환송심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그래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치르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하건 후보 자격이 박탈되건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는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 지원금 434억 원은 물론이고 이번 대선에서는 지원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는 파산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그리고 사법적 단죄가 눈에 보이는 후보를 끝까지 대통령 후보로 밀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는 앞으로 재기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재명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경우 국민들은 단죄 투표에 나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역전의 발판이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이재명의 교도소 행에 다시 파란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